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한국종교 지도자협의회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몰 사고가 일어난 조세희 탄광 입구를 82년 만에 찾아낸 지 한 달 만에 현지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인 유족 3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 유해, 국내 봉환을 촉구했습니다.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어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하루는 공식 일정에 앞서 한국 불교 단합을 위한 만찬 등 자체 행사를 가졌습니다. 태고 보호스님의 탄신 723주년을 축하하고 원흉회통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제13회 태고 문화축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디지털 문맹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평생 교육 체계가 구축됩니다. 작게는 금융 앱이나 무인 주문기 이용처럼 직무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편의성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표의장으로 하는 7대 종교협의체인 한국종교 지도자협의회가 2026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의정 갈등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종교 지도자협의회는 어제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종교 지도자협의회 중재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당, 의사단체들을 향해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책임있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지협은 먼저 정부를 향해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핵심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해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야 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종지협은 지난 22일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며 발생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 참석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어제 출국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공식 일정에 앞서 회원 종단 간 교류의 시간을 갖고 삼국불교의 황금유대와 세계 일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동행 취재한 홍진호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우리 불교 지도자들이 3박 4일 일정으로 제24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 참가를 위해 인천공항을 떠나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한중일 삼국 불교 지도자들은 법화계열 1년종의 총본산으로 니치렌 개창조가 세운 구엔지에서 세계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법회에서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진우 스님이 세계평화 기원문을 낭독하고 학술 강연회에서는 종단협 부회장 우인정사가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특히 한국 불교계는 본대에 앞서 교류와 단합으로 대주제인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삼국 불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으로서의 그 책임감으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제 이번 대회는 또 국제 행사로서 중국, 일본 불교계와 또 연대를 강화하고 또 학술적인 공감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대성불교로 표방하는 이 우리 삼국 불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대회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총지종 통미원장 우인정사 등 각 종단 대표들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경천 스님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단합을 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정을 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단합된 모습을 중국, 일본 스님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임기 회항을 앞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종단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한중일 3국 불교의 지도자들은 세계 불교 포럼에 이어 다시 만나 위기의 시대 불교의 지혜와 실천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등 183명이 수몰된 일본 조세이 탄광의 입구가 최근 발견됐습니다. 8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에 갇혀있던 희생자들의 유해가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건데요. 지난 주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수몰된 조세이 해저탄광. 1942년 사고 이후 양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바다에 묻혀있던 탄광이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노력으로 지난달 8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입구에서는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아직 갱도한 어딘가에 있을 가족들과 이날 처음 마주했습니다. 어느새 백발이 되어버린 희생자의 아들은 한평생 그리워했던 그 이름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아버지, 영광입니다. 30여 년 넘게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힘써온 조세이 탄광의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 이노우의 대표에게는 한없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この間、父として進まない状況にどんなにか心折れる日々を送られたことでしょうか。今日、この場所、この空間はご遺族の皆様のためにあります。この時間もご遺族の皆様のためにあります。犠牲者の皆様に 이번 추모 집회에는 조세이 탄광 희생자 발굴에 힘써온 한국 방문단 3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방문단은 백인숙 불화 작가가 손수 만들어온 지하 연꽃을 헌화하며 추모했고 거리 춤꾼 박정희 예술가는 진홈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이키섬 한국인 희생자와 원폭 피해자 지원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온 대구 보광원 주지 한우 스님은 영령들의 평안한 안식을 발언했습니다. 오늘에야 이렇게 그 영혼이 활을 날라서 육신은 못 가지만 영혼이라도 고향 가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이제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일본 현지에서는 유해 발굴을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이 시작됩니다. 유족 측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유해가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인 유해를 발굴하여 고향에 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정부가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을 계기로 애써 외면해왔던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지구촌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하는 지구가족 생명살림 생태방생법회가 26일 영천 은혜사 운부암 대종지에서 봉행됐습니다. 지구가족 생명살림운동본부와 운부암이 함께 마련한 생명살림 방생법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륙제가 진행되는 동안 대종지에 물고기를 방생하면서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실천하고 생명사랑과 자비가 지구촌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운부암 보화루에서 운부암 선원장이자 전국선원 수자회 대표인 금모 불산스님의 법어를 경청하고
인근에 마련한 지구가족 생명살림 운동본부 사무실에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생명살림 실천 지침서로 편찬한 해지 반야경과 지구가족 행복기도 봉헌식, 생명살림 실천선언과 지구가족 공동체 선포식을 가진 뒤 꿩을 방생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생명살림 방생복회에는 생명살림 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대청 혜진 스님을 비롯해 전국선언 수자회 전 의장 성산 스님과 부의장 금봉 스님, 즐거운 절 주지 상정 스님 등 수좌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고려시대 분열됐던 불교를 통합한 태고 보우국사의 뜻을 기리며 문화축제로 원융회통 정신을 이어가는 무대가 경기도 일산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 2011년 시작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태고 문화축제 현장을 황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고정 연합 하청단의 공연과 종사 이윤을 시작으로 제13회 태고 문화축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태고 문화축제는 고려말 태고 보우 스님의 뜻을 기리고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원융 회통 정신을 문화축제로 우리 사회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태고정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 문화축제가 국민이 함께하는 통합의 장으로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염원했습니다. 저희 태고 문화축제가 종단 행사가 아닌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 시민과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고 문화축제는 불자와 시민 모두에게 일상의 여유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태고 문화축제는 원융 사상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어울림을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소통과 화합이라는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정치는 극단으로 쪼개져 싸우고 있고 민생도 많이 어려운 이 시기에 태고 보우국사의 원융 회통의 정신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대통합의 고향 성공시대 그리고 시민 행복시대로 나가는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진 스님은 태고 문화축제 본 행사에서 경기 고양시에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원융과 회통의 소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주제처럼 이번 태고 문화축제가 불교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고 문화축제는 불교의 전통 문화를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산 문화광장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노래하는 수행자, 문화공양주로 불리는 자명 스님이 선보인 땡큐 붓다 콘서트 천도제 니르바나 서울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명 스님은 그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스카이아트홀을 찾은 4부대 중 500여 명 앞에서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 문화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에는 자명 스님을 비롯해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범패음악 명인 범진 스님, 명상음악가 태연 스님과 범준 스님 등 문화포교를 이끄는 스님들과 국악가수 최예림, 신세대 소리꾼 오단해 등 젊은 예술인들이 참여해 관객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국악의 세계화를 이끄는 사물놀이의 명인 김덕숲의 사물놀이도 참여해 문화공연을 한층 풍성하게 했습니다. 자명 스님은 1965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한 뒤 1995년 제5대 경상남도 의회 도의원을 지냈고 2005년 마산 해천사에서 출가해 인천 영종 불교회관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영덕 기원정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휴대전화 앱에 쩔쩔매는 경우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30대 이상 국민은 누구나 인공지능 디지털 재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신도 감소와 고령화로 고민이 깊은 불교계도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박성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30세 이상 전 국민의 AI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AI 디지털 30+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전 국민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0세 이상 성인이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의 재교육, 향상교육을 통해 직무와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 디지털 30+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만들고 온오프 대학 100여 곳을 AI 디지털 선도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선도기업과 대학이 협업하는 교육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원격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방송통신대의 디지털 평생교육 과정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휴대폰, 금융 앱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문해 교육도 확대하는 한편 학점은행제 등 기존 전통적인 평생학습제에도 디지털 교육을 도입해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에도 학위 취득에 활용했던 독학학위제나 평생학습 플랫폼인 온국민 평생배움터에도 디지털 학습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이 같은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나 기업, 지자체, 대학 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부처, 기업, 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2025년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 체제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성인의 인공지능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를 대학의 역할로 과감히 확대하는 엔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디지털 평생교육 체계 변화가 출가자와 신도수 감소 등으로 고민이 깊은 불교계에도 AI 디지털을 활용한 변화 모색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가 1년에 한 번 괴불을 야외에 내거는 괴불제를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괴불제는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펼쳐진 가운데 입제식에는 송광사 수좌 현묵스님과 윤하 범종스님, 선원장 영선, 회주 영진스님, 주지 무자스님, 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송광사 괴불은 폭 6m, 높이 10m가 넘는 대형 불화로 1961년 불모인 금용당 일섭스님이 제작했습니다. 해인총림 해인사가 22일 퇴홍당 성철대종사 열반 31주기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4부대중은 1982년에 있었던 퇴홍당 성철대종사의 초파일 법어를 합송하며 생전 스님이 남겼던 자기를 바로 봐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문도 대표 원타 스님은 인사말에서 스님의 본래 가르침을 잘 되새겨 더욱 열심히 정진해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승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전했으며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성철대종사의 행장을 소개했습니다. 추모달의제에는 성철 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산중 원로 대덕 스님들,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 선원수자회 대표 일수 스님 등이 참석해 성철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 불교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24회 현대 불교문학상 시상식이 21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현대불교문학상 문학부문에서는 노인 문제를 통해 고령화의 심각성을 서정적인 언어로 다룬 시집 노인유의 하종호 시인이, 선문학부문에서는 청주 관음사주지 함현스님의 연불수행 지침서 머리 한 번 만져보게나 극락간단회가 선정돼 상장과 상금 각 1,0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한편 함현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문학상 상금 전액을 종단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사상가이자 문인으로 부여 무량사에서 일생을 마감한 매월당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 문학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년고찰 부여 무량사는 지난 20일 극락전합 특설무대에서 주지 정덕 스님을 비롯해 박수현 국회의원과 박정현 부여 군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매월당 김시습 설잠 스님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매월당 다례제를 통하여 당신의 청빈한 생애와 별개와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 정성에 담아 수함차를 올립니다. 무량사는 전통 산사문화 재활용 사업으로 탁본 체험 행사를 함께 펼친 데 이어 제5회 아미타우스 학술대회를 통해 역사 속에 숨은 무량사 이야기를 현대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